주변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 잘못된 인연은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놀랍게도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며 깨달은 이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 자리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상생활 속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조차 인간의 깊은 본성과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밥상머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무미건조하게 한 끼를 때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님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반찬을 고르는 습관, 식사 속도,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배려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보다 어른을 기다리는 모습, 반찬을 고를 때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여유, 그리고 식사 중에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 등이 모두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다라는 명언처럼 식사 시간의 작은 기다림조차도 우리 삶의 중요한 덕목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 예절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소중한 가르침인 셈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밥 먹는 모습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격려의 말씀인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마치 푸른 하늘로 힘껏 솟아오르는 매처럼 아무리 거센 바람과 시련이 몰아쳐도 굴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듯 우리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큰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힘을 믿으세요.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좌절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이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큰 성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노력들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시작의 위대함과 꾸준함의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작은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딛는다면
언젠가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독서를 하는 습관,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글을 쓰는 노력, 혹은 꾸준히 운동화를 신고 걷는 작은 움직임 등이 모두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이 쌓여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꾸준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꾸준함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다가도 거센 폭풍우를 만난 듯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댈 때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는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조차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속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를 관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소용돌이치는 강물에서 벗어나 강둑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즐거움과 슬픔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이라는 명언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너무 기뻐서 자만하거나 너무 슬퍼서 좌절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정약용 선생님은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맑게 수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르면 우리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듯이 마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욕심과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양과 성찰을 통해 완성됩니다. 또한 그분은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검소함은 자신을 다스리는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소비나 불필요한 사치는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근면 또한 정약용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매라는 말씀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는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후회와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 바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도 전해주셨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라는 명언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핵심적인 덕목들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인간관계의 황금률과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 진심으로 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한마디,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려는 포용력, 그리고 삶의 깊이 있는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통찰력이 모두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잠시 멈춰서서 나의 겸손함과 넓은 마음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한 관계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은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은 리더의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청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렴함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행일치의 태도를 통해 도덕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성됨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며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유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신뢰는 모든 성공적인 관계의 주춧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평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되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을 맺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며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호의를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행위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것 자체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쉽게 보고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 상황, 그리고 내면의 아픔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눈밖에 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신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습니다. 비판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줄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아량이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기술은 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을 숭상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모든 기술적 노력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층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패라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 먹는 모습에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그분의 통찰력부터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꾸준함의 중요성,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겸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가르침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고 시원한 물처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답답함이 남아있거나 혹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다산 선생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해답이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좌절 앞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며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성실함을 잊지 마세요. 또한 마음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과 신뢰를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는 첫걸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